자, 아무튼 그래서 이 내기는 어떻게 됐느냐. 내기 첫 해를 보면 2008년은 일단 워런 버핏 패. 왜냐면 이때가 financial crisis, 이 미국 금융위기가 subprime mortgage crisis 제대로 터졌던 해였기 때문에 이 마켓이 폭망한 시기였고 인덱스 펀드는 그렇게 처참히 깨집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37%예요. 헤지 펀드들은요 이때 잘했어요. 사실 지금의 월가의 이 레전드라고 불리는 헤지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이때 거의 무슨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지금의 명성이나 자리까지 왔고요. 물론 망해서 문 닫은 펀드도 많았지만 그런데 아무튼 이 테드 사이더스가 픽했던 헤지 펀드, 펀드 오브 펀드의 평균은 마이너스 24%. not bad.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에 유례없는 이 bull 마켓이 시작이 됩니다. 인덱스 펀드가 서서히 수익률을 올리면서 이제 한 1, 2년 만에 헤지 펀드 수익률을 바로 역전을 해요. 그리고 작년 초 코로나로 인한 이 첫 폭락장이 찾아오기 전까지 미국 증시는 약 11년간의 bull 마켓이라는 증시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 가장 우측에 있는 S&P 인덱스 펀드 칼럼이 워런 버핏, 그리고 좌측부터 여기 A, B, C, D, E 이 펀드 오브 펀드 평균이 헤지 펀드 수익률, 평균 수익률. 그래서 너무 보기가 어려워서 이제 차트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렇게 쭉 가다가 2016년 말이 된 시점에서 인덱스 펀드는 누적 수익률 85%, 그리고 헤지 펀드는 누적 수익률 22%. 거의 4배 이상 더 높아요, 인덱스 펀드가. 이거를 2008년 1월 1일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 베팅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야죠. 그래서 테드 사이더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망했구나. 이 시점에서 내가 이길 확률은 올해 안에 또 2008년 수준의 이 폭락장이 찾아온 수밖에 없는데 그럴 일은 전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관두면 헤지펀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켓 따라가는 것만도 못하다를 인정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죽어도 인정은 못하겠고,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솔직히 미국 증시 버블이다. 지난 9년간 이렇게 가파르게 우상향할 수 있었던 거는 단 한 가지 이유인데 it was luck.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마켓 사이클을 벗어나서 bull 마켓이 거의 10년이 지속이 되었고, 이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다. 이게 만약에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더 이제 폭락장이 있었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론은 나는 맞았지만 일단 이 내기에서는 진 걸로 합시다 라면서 테드 사이더스는 기권을 해요. 이거 수익률에 대해서 좀 다시 말해보고 싶은데, 일단 인덱스 펀드 시장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 아까 말했듯이 이게 85%인데 이거를 이제 annualize 하면 연평균 7%가 되거든요. 그리고 헤지 펀드는 22%였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도 annualize 하면은 연평균 2.2%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수수료를 다 제외한 순수익이에요. 수수료 차감 이전의 수익률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헤지 펀드라는 건 220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수수료들이 뭐가 나가냐면 이제 베이스 피라고 해서 이 전체 투자 운용 자금의 2%가 운용 수수료로 나가요. 그리고 투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그 수익의 20%를 성과 수수료로 받아요. 그게 또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테드 사이더스가 골랐던 건 그냥 헤지 펀드가 아니라 펀드 오브 펀드야. 헤지 펀드를 또 포트폴리오로 모아놓은 또 다른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펀드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 오브 펀드 형식은 또 1% 운용 수수료를 또 물거든요. 그럼 수수료 위에 또 수수료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누적된 헤지 펀드 수수료는 9년 동안, 이 내기 기간 동안 이 헤지 펀드의 전체 수익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남는 게 2.2%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됐던 결론은 투자자에게 결국 돌아오는 수익률이 이거니까 처참하죠. 이렇게 해서 워런 버핏은 이 $1 million 내기에서 이겼고요. 그래서 총 $2.2 million, 220만 달러를 Girls Incorporated of Omaha라는 자기 살던 동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원래 내기의 판돈은 1 million이었는데 왜 또 기부금이 2.2 million이 되었느냐. 원래는 둘 다 각자의 판돈을 이제 미국 국채에 넣어두기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0 몇 년간 채권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2012년부터는 워런 버핏이 CEO인 이 Berkshire Hathaway 주식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그 후 Berkshire
해서웨이 주가가 120% 상승을 해서 이 1밀리언이 2.2밀리언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의 또 한 번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 좀 의미를 좀 다시 짚어보자면 헤지펀드라고 한꺼번에 퉁치기에는 이 헤지펀드 세계는 너무 많은 전략과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또 펀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펀드들 간의 이 수익률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는 게 핵심인데 그런데 애초에 텟 사이더스는 잘하는 헤지펀드 한두 개를 골랐었으면 됐을 텐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몇백 개의 헤지펀드를 하나로 묶어버리듯이 이 펀드를 그것도 5개나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또 한 번 평균을 냈으니까 정말 헤지펀드를 대표하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말이 안 되거든요. 비교가 잘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헤지펀드들 이 수수료 너무 높다. 이 수수료가 이제 논란이었는데 이거를 자꾸 펀드를 가져와 버리니까 수수료가 이제 이중으로 붙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도 페어하지 않은 비교죠. 그리고 마지막 말이 더 압권이야. 텟 사이더스가 그랬잖아요. 시장이 인덱스 펀드가 이겼던 거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다. 아니 그럼 뭐 헤지펀드는 뭐 운이 없었나? 이 사람의 말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닌 게 아까 말했던 이 예일 엔다우먼트, 이 예일 기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였던 이 데이비드 스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스웬슨 이 사람 밑에서 투자를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데이비드 스웬슨 이 아저씨를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아무리 봐도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올린 거는 아니거든. 정말 실력이 있는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정말 알파라는 거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 넓은 의미에서 액티브 인베스터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진정한 알파를 낼 수 있는 실력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맞아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실력자죠. 실력자인데 또 누가 실력자인 줄 아세요? 워런 버핏도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투자는 결국 이 운이다 혹은 뭐 실력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있어서 영원한 이 난제 같은 건데 어느 한쪽이 뭐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일단 운도 강력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 운이라는 것도 실력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바이어스가 있는 게 애초에 이 알파라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가 되어야지 존재 가능한 직분에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알파를 부정한다는 거는 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 뭐 사야 돼? 뭐 어디에 투자하면 돼?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You should index. Passive funds. 그런데 웃긴 게 이 대부분의 헤지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말 할걸? 참고로 이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년 초쯤에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업계에 다 돌면서 이 헤지 펀드 매니저들을 인터뷰할 거야.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뭘 할 것인가, 뭘 사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시브 인베스팅을 추천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정말 이 알파라는 걸 믿는다면 헤지 펀드를 잘 골라야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 펀드 매니저를 잘 고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 몇 년간 뭐 수익률이 엄청 높았던 헤지 펀드랄지라도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국에는 이 워런 버핏 같은 펀드 매니저를 골라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가장 웃긴 건 워런 버핏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내가 워런 버핏인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다음 워런 버핏을 못 찾겠어.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just go cheap and passive. 이거를 어떻게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냐면 워런 버핏님께서 지난 annual report 때 남긴 말이 있어요.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내 와이프한테 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려줬다. 굉장히 단순하다. 내가 죽으면 내 전 재산의 90%는 그냥 very low cost S&P 500 지수 추종 인덱스 펀드에 넣고 뭐 이왕이면 뱅가드 뱅가드 굉장히 좋아해.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냥 미국 단기채 국채에 넣어라. 이거는 그냥 주식을 해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역시 멋진 건 참고로 이거는 private wealth를 말하는 거고요. 버핏님께서는 이제 Berkshire Hathaway 주식도 있잖아요. 이 주식은 전부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 기부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active investing 그리고 passive investing의 차이를 배웠고요. 그리고 alpha versus beta, hedge funds versus index funds, 그리고 결론은 베타는 위대하다.
장기전으로 갈수록 마켓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 Unless you're very, very, very lucky. 그리고 뭐 마무리 차원에서 hedge fund managers들한테 인덱스 펀드란 자아 분열